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월 25일 금요일 아침 6시 20분입니다. 미국의 증시 마감했습니다. 정말 주가의 앞날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침공을 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명히 폭락을 할 줄 알았을 겁니다. 월가의 정말 투자 전략가들도. 그런데 완전히 반전을 했어요. 기술주,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폭등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어제 낮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및 아시아 증시 하락폭이 더욱 커졌었잖아요. 국내 코스피 2%대, 또 코스닥 3%대 하락하고 홍콩도 3%대 아주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유럽 증시도 프랑스, 독일 4%, 5%대 아주 폭락을 했었어요. 또 하루 종일 미국 선물지수도 2%, 3%대 급락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전문가까지도 밤 11시 반에 열리는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전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 증시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증시 자체가 33% 대폭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증시 역사상 5번째의 낙폭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최고조로 이제 치닫으니까 러시아 증시가 33%나 대폭락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낙폭은 1990년 1월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외환 위기로 53% 반토막 났을 때 그때가 역대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그거의 역사상 5번째 낙폭 러시아 증시가 33% 대폭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럴 때 사자성어 생각납니다. 인과응보.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된 행위로 말미암아서 받는 나쁜 과보, 또 그릇된 행위를 저지른 대가로 받는 나쁜 일입니다. 그대로 러시아 인과응보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두면 이런 결과 났습니다. 현재 전쟁 없는 평화스러운 시대에 전쟁을 일으켜서 사회 전반을 파괴시키고 또 가장 중요한 인명을 쉽게 대량 살상을 하는 큰 범죄 행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음에도 나스닥이 오히려 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 다우가 0.28% 상승했어요. 33,223. 장중에 다우는 별로 오르지 못했는데 막판에 상승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어제는 장 시작부터 마감할 때까지 계속 차트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우하향으로. 근데 오늘은 완전히 반대로 하락 출발을 해서 우상향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3.34% 상승했어요. 13,473. S&P 500은 1.5% 상승해서 4,288.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3.7%나 폭등했어요. 3,399. 5거래일 만에 급등을 해서 마감했습니다. 최근 기술주가 급락을 하니까 이번 기회로 저가 매수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어요. 오늘 장 초반에도 어젯밤부터 나스닥도 급락세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S&P 500이 이어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었죠. 조정 국면이란 뜻은 전 고점 대비 10% 이상 주가가 급락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상승 반전하는 데 성공해서 장 막판에는 상승폭을 더욱 늘려나갔습니다. 또 월가의 베테랑 분석가들은 최근 기술주의 급락으로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됐다라고들 말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자들이 그동안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던 기술주 중심으로 저점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란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불확실성 해소. 작년 가을에도 테이퍼링 때문에 말이 많았죠. 뭐든지 결정지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러고 항상 작년 가을에도 또 급등을 했었거든요.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오히려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재 방안 발표하기 전부터 계속 상승을 해왔었어요.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반도체 등의 수출을 통제하고 또 주요 은행 4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연설 직후에 보도 자료를 내고 수출 통제 품목에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 및 정보 보안 장비, 레이저 및 센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 대체로 개선됐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죠. 이것이 다시 감소세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이에요. 전주보다 1만 7천 건이 줄었습니다. 2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이것은 시장 전망치보다 더 줄어든 수치예요. 또 지난해 4분기 11, 12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코로나 이후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강한 모습을 유지했다고 나왔습니다.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전기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상승세가 아주 강했어요.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장중에 애플은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애플도 1.67% 상승, 마이크로소프트가 5%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또 알파벳, 또 아마존, 테슬라 모두 4%대 상승을 나타냈어요. 테슬라가 4.81% 상승해서 딱 $800입니다. 엔비디아는 6% 이상 상승했어요. $237. 미국의 기술주 분석가들이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 아마존이나 구글 등 기술주를 매입해야 한다. 현재의 증시 상황은 저가 매수의 최적 타임이다. 라고 야후 파이낸스하고 인터뷰에서도 얘기 나오고 또 다른 전문가들도 지정학적 분쟁의 영향은 일시적이라며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분쟁. 과거 보면 모든 전쟁이 터지면 처음엔 하락했다가 다들 급반등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10번 중에 9번이 아니라 10번 중에 10번 다 100%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패닉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러시아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포의 절정에 다다랐다. 곧 공포가 완화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 외로 급등을 하니까 또 여기저기서 저가 매수 기회라고 전문가들의 멘트가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 투자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상승장에서보다 하락장에서 용기를 내서 더 많은 매수를 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매수합니다. 하락장이 있고 상승장이 있어요. 그런데 초보되는 사람들, 또 겁을 먹고 하락장에서 용기를 못 내는 사람들, 주식이 올라야지만 그때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하락을 할수록 용기를 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사는 것보다 하락장일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는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락 구간이 기회니까 부지런히들 매수를 해두면 나중에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정말 매일 노래를 부르듯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 올랐다고 상승장으로 갈지 그것 또한 당연히 모르는 것이죠. 앞으로 며칠 오르다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반전이 될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또 터질지 또 무슨 바이러스가 또 생길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에요.
언제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 기류가 탈지 누구도 모르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주가에 관계없이 월급을 받는 대로 또는 돈이 적은 돈이더라도 생기는 대로 지속적으로 현금을 들고 있지 말고 주식 사업, 즉 나의 돈을 만들어내는 공장,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사업, 나의 돈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종업원 수를, 그러면 주식의 수량이에요. 공장의 종업원 수라는 것이 공장의 종업원 수를 늘린다는 마인드로 주가가 얼마이든 간에 돈이 생기는 대로 월급을 받는 대로 꾸준히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장기 투자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형주들 보면 모두 올랐고 또 중국의 알리바바만 조금 0.72% 실적이 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빠지고 또 TSMC도 빠지고 나머지 AMD 그렇게 떨어졌던 것이 오늘 6.24% 상승하고 또 마벨, 또 인텔, 퀄컴, 브로드컴, ASML 모든 종목들이 다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